그 경제적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살잖아요. 잘 살고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어요. 원하는 대로 노력을 해도 노력만큼의 대가를 사실 얻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일단은 자본주의 자체가 항상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생산수단,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노동만 있었으면은 노동이 있었으면 수렵체제처럼 그냥 공평할 겁니다. 대부분. 토지가 나오면서 이제 불공평해졌고 자본이 들어가면서는 더더욱이나 불공평해졌는데요. 그 게임을 이제 정부가 공평하게 운영하면 좋은데 말로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상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지만 어쨌든 기업들 위주고 그래서 어쨌든 개인이 가만히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고사되고 투자 안 하면은 또 하나 이런 흐름 속에서 그냥 내 거를 뺏기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치열하지만 이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두 가지죠. 소득 양극화하고 자산 양극화라고 그러죠. 크게.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공평하게 느끼는 거는 소득 양극화는 예를 들어서 저도 서연이가 제 딸이 이제 21인데 걔들이 공부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고졸해서 알바해서 8,000원 받고 뭐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가 공부 안 했고 네가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소득 양극화 전 세계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수긍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자산 양극화까지 엄청나다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만 오르고 우리 강남만 오르고 그래서 이걸 손해보는 사람들은 그냥 내 노동이라는 가치가 너무나 현저하게 제가 노동의 존엄성 그래도 뭐 바보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살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제가 임계치가 넘을 정도로 양극화가 됐어요. 그래서 투자 공부도 하지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본기를 얘기해요. 오늘도 이제 부자 되는 공식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뭐 그거는 큰 얘기인 거고 어쨌든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갭을 내 존엄성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불행이잖아요. 그래 소중한 걸 못 즐기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 방송에서도 했단 말이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IMF 때 선배들이 있습니다. 58년 개띠 저희 위에. 근데 그분들이 바라본 성장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그 IMF라는 거 보면 제가 항상 표현하자면 IMF는 기업들이 레버리지라고 그러잖아요. 웬간한 대기업들이 IMF 때 800%, 1000%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레버리지에서 부동산을 살려고 하듯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게라는 사람들은 저축만 했고 투자를 안 했고 돈을 못 빌렸죠. 80년에 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많이 보여주는 게 요거거든요. 80년에는 이제 우리가 월 가구 소득이 저희가 어렸을 때죠. 25만 원이었어요. 저축률은 30%. 그러니까 굉장히 알뜰하셨다고 봐야죠. 대출자료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이버 쳐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 대출이라는 시장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유는 있죠. 우리나라 자본이 부족한 나라니까 국민한테 저축을 하게 해서 그것들을 기업들한테 주려고 했겠죠. 근데 이게 보면 인플레이션,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한다는 건 인플레이션 해칭하기 위해서 돈 빌려서 원금만 갖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하니까 나중에 원금, 10억 빌려서 10억만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10억이 땅을 샀으면 30년 뒤에 우리나라 뭐 500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개인들한테 열려있는 시장이 아니라 기업들한테만 열려 있었고요. 근데 그것도 무너졌던 게 뭐냐면은 결국은 부채라는 게 미국도 지금 이렇지만은 과도하게 영원히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000%, 800%. 우리가 옛날 IMF 영화도 보면은 막 부채 비율을 해서 어음 돌리고 영화도 나오듯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그냥. 어음 주더라도 미도파는 망하지 않는다. 1년 뒤에. 근데 명동 채권 시장 가면은 그거를 이제 20%를 깡을 하는 거예요. 이제 1억 주면은 현금을 받아야 되니까는. 그럼 명동에 현금만 있는 사람은 은행에 오면 10%밖에 안 되는데 현금 인서 20%의 수익을 얻는 거죠. 제대로 채권 분석만 하면은.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IMF 끝난 게 뭐냐면은 30년 이어졌던 기업들의 믿음. 부채를 이렇게 800%, 1000% 돈만 빌리면 된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그게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40년 지나서는 누가 그러고 있냐면은 가게가 저축을 안 하고 기업들은 유보금을 쌓아놓고 부채 비율이 200%도 안 되고 대기업들이 우리는 과도하게 맹신을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미래 부동산 이런 거에서 1500조 해서 우리가 지금 버블을 즐긴다고 생각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좀 경계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대로 안 됐으면 최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산들을 다 지켜서 일부러 선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뭐 일개인이고
정부 뭐 담당자도 아니고 다만 그냥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은 저는 우리나라 월급 대비해서 GDP 대비해서 지금 우리는 뭐 다른 나라들 괜찮다 이런 게 다 시그널이니까 미국이 괜찮다 뭐 하지만 이게 공포가 오면 알겠지만은 믿는 거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때다 보면 이제 80년에 우리가 25만 원 했는데 요때가 월급이 왜 옛날에는 투자를 안 했냐 그 80년대 선배들이 저 때는 GDP 성장률이 10% 정도였는데 월급이 20%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소득 양극화지만은 이제 소득을 기업들이 대출 많이 받지만 이익 나는 만큼 분배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근데 요즘은 3% 성장하면은 기업이 3% 올려주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옛날은 10%밖에 성장하는데 20%의 월급을 올렸으니까 옛날 분들은 투자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회사에 충성해서 월급을 올려서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는 가장 성장 많이 했으니까 돈 10억 빌릴 수 있으면 1억 5천만 빌렸으면 그걸 했으면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강한 나라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것도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소득 양극화인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부동산이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은 저 당시 25만 원이 PIR이라고 그러거든요. 25만 원 곱하기 12 하면 300만 원. 저 때 80년대 어떤 선배가 300만 원 정도면 1년에 안 쓰면 300만 원 저축하는 거고 저게 이제 80년에 주공아파트 분양했을 때 가격을 제가 캡처해 놓은 겁니다. 저게 17평이 지금 700, 6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공아파트, 잠실 주공. 얘를 저 때 저 정도 분양 가격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40년 지나서는 지금은 우리 20억 됐다고. 근데 저 때 제가 살고 있는 파주 문산 주공아파트는 이제 이게 문제죠. 똑같이 옛날에 양극화가 없었으니까 분양가가 원가가 비싸니까 똑같이 700에 했는데 하나 20억 됐고 하나는 지금 5천에도 안 팔리고 재건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그래서 이제 재테크 하는데 왜 소득 양극화라는 노력을 하지만 이거는 보면은 지역 맨날 있잖아요. 그러면 파주에 사는 국민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맨날 똘똘한 채 강남을 사야 된다는 논리로 가지만은 저는 거꾸로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그래서 후배들한테 암만 자본주의하지만은 희망을 못 주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다 강남 노동해서 사야 되냐 이런 얘기들. 근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그 직장인들이 그걸 꿈을 이루기는 사실 어렵죠. 저 때는 2년이면 샀잖아요. 주공 아파트. 지금은 이제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 8억이라고 하니까는 PIR 하면 이제 600이니까는 13년 한 푼도 안 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려운 그 경제 환경 혹은 생활 환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러한 생활 환경 하에서 삶의 주인으로서 사는 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희망을 왜 그러면 내 삶이니까. 그렇지. 포기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 뭐 4포 세대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뭐 투자도 안 하고 그럼 욜로처럼 있잖아요. 쓰겠다. 이게 집값 비싸니까 차라리 저렇게 집에 매어서 하느니 이런 것도 이제 신세대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발을 딛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쨌든 목표를 잡고 그래서 저는 일단 투자할 때도 어쨌든 자본주의니까 자본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요거 경제자유라고 해서 삶에 대한 가치관을 제가 많이 만드는 게 이겁니다. 이제 포기 못해야 될 게 이제 내 존엄성, 그 다음에 자유, 사랑, 그 다음에 평온 이런 것들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 지구여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저것들을 위해서는 해야 돼. 존엄성이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경제 자유인이에요.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으면 누구 밑에 비굴해야 되잖아요. 항상 표현을 졸려라 할 수밖에 없고 눈치 볼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려면 저 게임을 이기려면 의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게 제가 항상 하겠지만 아까 부자 되는 공식으로 해서 뭐 너무나 간단하죠. 제가 봐서 우리는 이제 투자가적인 부자 되는 공식이라는 이제 표현하는데 부자가 많겠지만은 사업가자 부자도 있고 재능형 부자도 있고 수많은 부자도 있지만은 일반인들 직장이나 분들한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재능이 있어서 연예인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전문직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원 출신이니까 제가 했던 거는 이제 맞벌이 부부에서 이제 소득과 지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저기서 이제 부자된 공식에서는 이제 소득과 지출 중에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대부분은 소득을 통제하면 좋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주출만 할 수 있겠죠 이제. 사실 돈을 새롭게 버는 거는 더 힘들죠. 아끼는 게 더 쉽지. 저는 이제 그 투자해서 지금은 하지만은 그건 20년 지나서 이제 이렇게 이벤트를 즐기는 거고 초기에는 저거는 솔직히 봐서 소득을 더 늘린다는 거는 굉장한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일단은 저기서 보면 우리가 공부하면서 맞벌이 부부에서 이제 지출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안 뺏긴다고 표현해, 저거는. 게임상 보면. 그러니까 자본주의 지구에서
대부분은 우리를 이제 소비시켜서 이제 뺏으려고 한다. 이걸 나쁘게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왜 소비를 나쁘게 생각하냐. 선순환을 해야지. 저는 그거는 뭐 그분들의 생각은 존중해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할 때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이 누군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지키는 건 잘하는 거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에 추종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뭐 우리 대기업 있잖아요. 금융회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에르메스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걔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돈을 뺏기 시작하면 일단은 웬간히 벌지 않은 이상은 자본이 축적이 안 되죠. 축적이 안 되면 게임을 못 하죠.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마법이라고 하죠. 이제 복리의 마법. 맨날 72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별거 아니지. 라떼 같은 거 이제 별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거 저축해서 하면 이제 저축을 많이 하고. 자, 그러면 지금 복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한 매매 투자 이런 어떤 돌발적인 이벤트 상황에서 그걸 잘 활용하는 대응을 잘 해서 수익을 올리는 거는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고 네, 그렇죠. 일반적인 거는 이제 가치 투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치 투자라는 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싼 거를 산다고 생각해요. 저평가돼. 그게 항상 보면 통찰자적 시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파트 대신 저는 건물 졌잖아요. 그게 왜냐면 저는 싸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파트는 20억이지만 남들은 예를 들어서 20억인데 16억 됐다 싸다고 하지만 저는 10억도 안 사요. 왜? 잠시 레스는 10억 줘도 안 사요, 저는. 왜냐면 저는 현금 흐름이 안 생기는 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투자가는 5%의 룰이라고 해서 보편적인 이제 이성이에요. 그게. 전 세계 투자가들은 5% 정도 내면 배팅을 합니다. 그게 피케테도 얘기했지만 5% 룰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막 몇십 프로 1년에 그렇죠? 혹은 막 한 배, 두 배 막 이런 걸 그래서 생각하면서 부동산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막 맞습니다. 그 리스크한. 네. 그래서 제 얘기가 잘 안 먹혀요, 솔직히. 그러나 어쨌건 그 가치 투자는 얘기한 대로 뭐 1년에 5%가 됐든 몇 프로가 네. 됐든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게 복리가 붙어서 이제 엄청나게 그렇죠, 바뀐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가치 투자하는 분들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복리의 마법이 이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70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10%라고 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7.2년이면은 이제 10% 72의 법칙이니까 1억이면 이제 7년만 되면은 이제 2억이 되는 거죠. 2억이 되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 너무 비싸니까 이 숫자가 1, 2억을 너무 낮게 보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항상 이제 저도 노후의 생활비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면은 이게 30대 때 출발했을 때 제 와이프하고 이제 맞벌이 했을 때. 예전 실제. 예, 실제. 요게 이제 350이었어요. 노동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는. 그 다음에 이제 40대 때 은퇴했을 때. 부부 합산이에요? 네, 그쵸, 그쵸. 왜 그러면 제가 이제 180이었고, 신혼이었고, 애가 없을 때 350인데 이제. 요즘 이제 생활비를 빼놨어요. 부인이 더 수입이 많았네요? 아니요, 제가 이제 170, 제가 180, 와이프 170. 비슷했고. 예, 그쵸. 그래서 저기서 이제 거의 저축을 70% 했는데, 이제 저 때 보면 이제 우리는 저 때가 노동밖에 없는 시대죠. 제가 이제 항상 복리라는 뭐냐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계속 저기 이제 노동을 통해서 저축을 해서 이제 부동산 좀 월세 나오는 거 만들고 또 하고 이제 주식은 지금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60세 보면 지금도 주식에서는 월세 나오는 게 가치 투자 묻어져 있으니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65세의 모습은 뭐냐면은 연금이 나오고 다 노동도 이제 끝나고 저도 이제 일 강의도 안 하고 이제 다 끝나고 저 부동산 지금 있잖아요. 제가 잠시 렐스 대신에 그 10억 주고 땅 사서 친 집. 거기서 월세를 풀로 돌리면 이제 저 정도 되니까는 거기다 주식도 이제 외국 주식해서 배당 있잖아요. 이제 S&P 이런 거 해서 저건 이제 10억. 그러니까 작은 숫자가 우리는 이제 부동산 때문에 숫자를 낮게 보는데 투자가 입장에서는 미안하지만 주식은 10%만 하더라도 10억만 있으면은 1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5세는 제가 1억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생활비가 거기서 5천만 원만 땡겨서 양도세 내고 외국에서 돈 벌어서 내 생활비 되고 그 월세 받고 남들은 저 때 보면 65세 대부분 친구들 제 친구들은 60저 때 보면 연금 받아서 지금 대기업 다니다가 시스템 없고 아파트만 기다리고 있다가 아파트가 안 되면은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부동산을 사는 것도 월세 나오는 부동산 사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만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국민연금은 전 세계 가장 낮은 수준인데 자기 쓰던 패턴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까? 좀 아쉬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다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암울하게 봅니다. 1번처럼 1인 가구 200만 원 정도 사는 게 대다수의 국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정도에 이제 저는 이제 1,500이 되잖아요, 거의. 그 남들은 200에 사는데 준비해놔서 그렇다고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존엄하게 산다는 게 저런 거고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투자가는 그래서 복리라는 게 저런 거 보면은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우리가 낮게 보지만은 솔직히 주식하는 사람에서 5억만 원을 해도 10%만 해도 5천이거든요. 월세를 보면 400이에요.